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일단 도구는 뗀석기를 썼습니다. 자, 주먹도끼 보실까요? 주먹도끼 이렇게 생겼어요. 떼어낸 석기예요. 돌멩이를 바닥에다 찍어버립니다. 그럼 돌멩이가 조금 너덜너덜해지는 거를 떼어내서 썼다. 경지에서 승배찌르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승배라고 하는데 자루같이 생긴 거 있죠? 승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이어서 여기에 이제 끈으로 이렇게 묶으면 창으로 활용했던 무기입니다. 주거 동굴이나 바위 근원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후기에서는 막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구석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구석기 넘어가고 신석기로 갑니다. 도구는 간석기죠. 이제부터 갈아 만든 석기를 썼습니다. 조피수수 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시적인 수공업, 가락바퀴 뼈바늘, 의복과 그물을 만들어 입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부족이 만들어집니다. 혈연 바탕의 시족사회, 그래서 가족들이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부족사회로 발전합니다.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움집은 강가나 바닷가에서, 그리고 반지하 원형, 모가 둥근 네모 바닥 형태로 돼 있었고 중앙에 불된 자리가 있었고 4명에서 5명 정도 거주했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원시 신앙. 이제부터 신앙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애니미즘이 제일 많이 믿었겠죠. 왜? 태양이나 물, 자연 그 자체를 숭배합니다. 제일 으뜸인 건 태양과 물이에요. 왜냐하면 농경의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샤머니즘 있죠. 샤머니즘은 무당, 샤머니즘이고, 그리고 이제 토테미즘은 동식물의 신령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이 토테미즘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 동물만 알면 안 되고 식물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술품은 조개 껍데기 가면이 있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일단은 문자를 사용했던 역사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합금이 발생을 했다 보니까 전쟁이 시작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전쟁이 시작되니까 계급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사유재산과 계급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도 발생하죠. 유적지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인데 고조선 공부할 때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니까 됐고요. 자, 도구는 반달 돌칼, 그리고 이제 비파형 동검은 어차피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비파형 동검이 뭔지는 알고 계실 거고, 거친 무늬 거울이 있는데요. 거친 무늬 거울은 이제 청동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홈자기 됐습니다. 도끼 역할을 했었던 돌멩인데 됐고요. 자, 토기를 한번 볼게요. 민무늬 토기가 있어요. 무늬가 없는 맨들맨들한 토기지요.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덤을 한번 볼게요. 고인돌이 있는데요. 이 분포는 어디에 맞냐? 강화, 화순, 고창. 요거는 이제 좀 알아두세요. 기타, 돌널 무덤이 있고 돌무지 무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철기시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드디어 철제 농기구가 등장을 했죠. 자, 그리고 철제 무기가 등장을 하면서 이 청동기는 의기화, 그러니까 장식화됩니다. 자, 그리고 정복 정쟁이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유물을 보면 세영동검, 거푸집 있고 잔무늬 검으로. 자, 토기는 검은 간토기가 있죠. 무덤은 널무덤이고 동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봐라라는 거죠. 자, 오수전, 반련전, 요 명도전, 이 돈인데 이 돈이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중국 돈이에요. 중국 돈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 자체가 중국 애들 왔다 갔다 했으니까 중국 나라 돈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붓이 발견됐어요. 붓은 뭐예요? 한자죠. 중국 글자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붓이 있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교류를 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명도전 붓을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청동기 철기의 생활인데요. 농경이 발전했습니다. 벼농사가 시작됐죠. 벼. 그래서 반달돌칼이 그의 증명이에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죠. 자, 밭농사, 조, 보리, 콩, 수수, 그리고 또 벼가 등장하면 청동기 시대. 가축도 사육했고요. 사회, 계급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족장이 등장을 했으니 지배자가 출현을 했던 것. 자, 고인돌, 당시 지배층의 정치 권력과 경제력이 반영돼서 군장의 살아생전의 권력을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 고인돌이고, 사상이 이제 선택받은 백성, 하늘신에게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생긴 것이 청동기. 선민사상 나오면 청동기라고 보시면 되고, 재정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지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그리고 정치를 돌보는 군장, 그래서 군장과 제사장을 한 몸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한다라고 하면 재정일치사회라고 하고, 이것이 분리돼 있어요. 군장 따로 제사장 따로면
재정 분리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거, 그러니까 집, 배산 임수입니다. 말 그대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곳에다가 집을 졌고 구릉지대에 위치를 냈습니다. 자, 움집, 직사각형 바다 있고 지상가옥이었고 주춧돌도 세웠고요. 한쪽으로 화덕을 옮겼고요. 저장 구덩이도 바깥에다 따로 설치를 했고요. 창고, 공동 작업장, 이 공동자가 나오면 청동기 철기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어시설이 있는데 목책과 환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책은 말뚝을 박아서 만든 울타리, 환호는 칠악 주변에 시설한 도랑인데 이 환호와 목책이 나오면 언제 이후로 보시면 된다? 청동기 이후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고조선의 발전, 단군조선이에요. BC 2333년에 고조선이 만들어졌다. 청동기 시대에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수록 문헌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 내용이 무엇이냐? 단군 이야기죠. 환인 환흥이니까 일단 천신사상이 들어옵니다. 하늘신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 민족, 그렇죠? 그리고 풍백우사 운사지요. 당시에 비발원 구름 농경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였고 이들을 주관하게 시켰다라는 거, 계급사회였고 환웅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했던 홍익인간 사상이 여기서 나타나고요. 고음을 믿었던 부족과 호랑이를 신격화시킨 부족이 한판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흥을 믿었던 부족이 군사 3천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연합합니까? 고음 부족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부족을 몰아낸 거죠. 이것입니다. 단군 왕검이죠. 이름에서 단군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고 왕검은 정치적인 군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사장과 군장이 한 몸이다. 뭐예요? 재정일치사회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력 범위는 어디냐? 요령에서 대동강 유역까지 기원전 4세기경 요서지방을 경계로 해서 연나라라는 곳이 있어요.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공격을 했었다. 기원전 3세기경 가면서 부왕이나 준왕,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세습하는 체제는 왕 밑에 상대부 장군, 위만조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성립을 한번 봅시다. 군사 1000명과 위만이 입국을 하는데요. 이후에 고조선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철기 문화의 본격적인 수용, 활발한 정복 사업도 했고요. 상업이 발달하니 이것은 뭘로 간다? 중개무역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나라, 진나라, 한나라 사이에서 직접 교역을 하고 고조선과 한나라의 갈등이 시작되고 한나라 무제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 고조선이에요.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래 진나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역계경이 나오면 위만조선입니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유민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한사군, 한군현을 설치해놓고 한나라가 고조선 유민들 탄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행합니다. 고조선에는 8조법이 있었습니다. 이 8조법을 60개의 조로 증가를 시켜요. 고조선의 8조법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고조선의 8조법 8개 조목인데요. 그중에 3개 조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서가 아니고 중국 역사서 한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노동력을 중요시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가 농경사회였고 그리고 곡식으로 배상을 하는 거니까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배상하겠죠.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고 자, 절도한 자는 어떻게 노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라는 제도, 계급이 있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50만 전이라는 돈을 썼지요.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요. 연맹국가로 들어갑니다. 부여를 한번 볼게요. 1세기 초에 왕호를 썼다라는 거죠. 체제는 5부족 연맹체입니다. 왕 아래 마가, 우가, 구가, 저가들이 사출도를 지배했는데 왕권은 굉장히 약합니다. 경제로 갑니다. 반농, 반목이에요. 특산품 말, 주옥, 모피입니다. 기타. 풍습은 순장이죠. 우제전법이에요. 자, 형사취수제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연고. 법률 굉장히 엄했어요. 그래서 살인자는 죽여버렸고 그 가족은 노비로 연좌제라고 불러요. 일책 12법, 가늠한 자, 투기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죽였다라는 거죠. 고구려 한번 볼게요. 졸본 지역에다 건국을 했고요. 자, 1세기 태조왕 때는 옥저를 복속해요. 고구려도 5부족 연맹체인데 이름은 좀 틀려요. 이름은 왕 밑에 상가, 고추가 그 밑에 또 사자조의 선인. 경제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탈 경제가 발달했고요. 기타 풍습, 엄한 법률, 서옥제예요. 제천 행사는 고구려 동맹 10월 달인데
국동 대혈 제사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 옥저로 갑니다. 읍군이나 삼로 등이 지배를 하는데 당연히 바닷가니까 해산물이 풍부하겠죠. 농경이 발달했고 고구려에 공납을 했어요. 불쌍한 나라 옥저예요. 풍습을 봅시다. 가족 공동묘가 있는데요. 민며느리제가 있습니다. 동해 특산품이 나오는데 단궁, 과하마, 반어필, 풍습, 10월 달에 제철 행사, 무천제 책화, 엄격한 조교 방직 기술도 구분의 대상이 돼요. 사만 들어갑니다. 사만의 정치 체제는 대족장은 신지입니다. 재정 분리사회인데요. 제사장인 천군이 따로 있었고 이가 소도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경제하면 벼농사, 철의 생산, 중개무역, 풍습 두 번의 제사를 지내는데 5월 수린날, 10월 상달제. 자, 두 번째 시간은 요 정도 하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갈게요.